29권 4장 세상을 바꾼 영.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디 숨어 있었니의 네 번째 이야기 세상을 바꾼 0을 만나볼 차례예요. 숫자 0이 세상을 바꿨다고요? 그럼 0이 있기 전과 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니까 누군가가 없던 0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흥미진진한 0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러 출발할까요? 먼저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게요. 숫자 0에 대한 내용은 중등 1학년 수학의 수화 연산, 중등 1학년 역사의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그리고 중등 2학년 기술 과정의 정보통신 기술의 세계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에서 빵점을 받아본 친구가 있나요? 이런...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없겠죠? 반대로 100점을 받아본 친구는 많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맞춘 빵점이나 다 맞춘 100점에는 모두 0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레알? 그래서 숫자 0의 비밀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선 0이 없던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고대의 아라비아 상인을 만나보아야 해요. 아라비아 상인은 우리나라에 삼국시대부터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오가며 무역을 했던 상인을 말해요. 아라비아 상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죠. 받을 사람은 101냥을 받아야 한다는데 줄 사람은 11냥이라고 우겼기 때문이에요. 오마이갓!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101냥을 기록할 때 숫자 1 2개만 써서 그랬죠. 1과 1 사이를 띄었으면 그 사이에 한 자리가 있으니 101냥이라는 건데 보는 사람에 따라 사이가 벌어졌는지 아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상인이 나타나서 명쾌하게 해결했죠. 그 사람은 1과 1 사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서 11과 101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도 같은 아라비아 상인이었는데 인도에 가서 0을 쓰는 법을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숫자 0은 인도 사람들이 발명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0을 생각해냈을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계산을 할 때 주판을 사용했어요. 최초의 계산기라고 할 수 있죠.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홈이나 막대에 구슬을 끼운 다음 위아래로 옮기며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주판에서 큰 수를 나타낼 때 구슬을 사용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자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궁금하다.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옮겼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했죠. 처음에는 주판의 빈자리만큼 공간을 비워뒀어요. 앞에서 본 아라비아 상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빈자리 수만큼 점을 찍었죠. 그리고 점을 동그라미로 바꿨었어요. 동그라미는 인도말로 슈나라고 읽었는데 비어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동그라미가 숫자 0이 된 거예요. 처음엔 빈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발전하면서 숫자의 시작을 1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0이 차지했답니다. 아하!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발전된 것이었는지는 고대의 서양에서 가장 발전했다는 로마 제국의 숫자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의 숫자는 모두 문자로 표기했는데 자릿수가 늘어나면 문자의 개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 때문에 로마의 부자들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때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헐.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전해진 0은 서양 세계에서도 널리 퍼졌답니다. 만약 인도 사람들이 0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9보다 큰 수를 표현할 때 로마인들처럼 복잡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0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5와 51, 그리고 543에 있는 5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이 없었다면 10과 100에 해당하는 자리를 그냥 비워둬야겠죠? 아하! 그럼 앞에서 본 아라비아 상인들처럼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의 시작이 0이기 때문에 달리기 같은 스포츠에서 시간을 잴 때 0에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거죠. 0이 없었다면 1부터 계산해야 하니 아주 헷갈렸을 거예요. 또한 컴퓨터에게 0은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컴퓨터는 전기로 가동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전기가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로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꺼진 상태는 0으로 켜진 상태는 1로 인식해요. 이런 방식을 이진법이라고 해요. 이진법이란 모든 정보를 0과 1로만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 숫자 0을 이진법으로 하면 꺼진 상태, 즉 0이고 1은 켜진 상태인 1이죠. 2부터가 달라져요. 2는 1과 0으로 표현해요. 즉 한 번 켜지고 한 번 꺼진 상태죠. 3은 1과 1로 표현하죠. 두 번 다 켜진 상태인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마지막에 9는 1, 0, 0, 1로 표현한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쓰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을 것 같은 0. 0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 대단하죠? 하지만 그 시작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세상을 바꿀 발명을 할지? 친구들! 숫자 0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숫자가 또 있어요. 그 숫자는 3.14인데 원주율이라고도 하고 파이기호로 쓰기도 해요. 원주율. 3.14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이런.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각형이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한 값이 넓이인데 피자처럼 동그란 원 모양은 애매하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반지름은 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원이 크든 작든 원주율 3.14는 똑같이 곱해주는 건 왜일까요? 원주율에서 원주는 원의 둘레를 말해요. 그리고 원주율이란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말한답니다. 즉, 원의 둘레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원이 크든 작든 일정하게 3.14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원주율도 그 역사가 0만큼이나 오래되었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원주율을 계산했으니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원주율을 구해볼까요? 먼저 원을 그려야겠죠? 그 다음으로 지름을 그려야죠. 그런 다음 원의 둘레를 잴 때 지름이 몇 번 들어가는지 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름을 3개 쓰고도 조금 모자라요. 그 길이는 지름 길이의 7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는 지름 길이의 3배하고도 7분의 1이 더 있는 거죠. 분수인 7분의 1을 일반 숫자로 바꾸기 위해 1 나누기 7을 하면 0.142857 으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돼요. 그래서 3 더하기 7분의 1은 3.14로 줄여서 쓰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원주율을 계산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원주율의 값을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원주율을 컴퓨터로 계산해보니 소수 1조 2,400억짜리까지 나왔대요. 소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말하는데 0.1, 0.2, 0.3 같은 수들이 소수예요.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래요. 그 뒷자리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 앞으로도 정확한 원주율의 값을 구하는 작업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와 지름의 비율은 약 3.14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원주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0에 못지않는 중요한 발견이 맞죠? 여러분도 수학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수학 속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세상을 바꾼 숫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안녕!